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헬레님이 말씀하셔서, 결혼식은요, 맞습니다. 신부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단도 신부가 원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요. 뭘 하기를 원하면은 그냥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결혼식의 신부가 그 결혼이 즐거워야 돼요. 아무도 결혼식 기억 안 합니다. 누구만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신부만 기억합니다. 신부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위한 결혼식이 돼야 돼요. 그게 부모를 위한 결혼식이 되면은 자녀는 이제 신혼부터 힘든 신혼을 갑니다. 결혼 앨범도요. 결혼 앨범도 신랑과 같이 찍었을 때 되게 즐거웠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꼭 신랑에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포즈는 어쨌든 간에 지나갔으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고요. 식장 전에 스튜디오 사진을 찍는다면 신부가 결혼하길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재밌게 찍어야 됩니다. 보통 남자들은 스튜디오 이걸 왜 찍지라고 가는데 왜 찍지가 아니라 신부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나름 한 번의 시간이에요.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거죠. 사진을 찍으세요. 웃으세요. 그러면은 안 웃겨도 웃는 표정을 짓고, 너무 약간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의 오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신부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동안 즐거웠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지만 다시 결혼 스튜디오 사진을 이렇게 가끔 보는 거는 신부입니다. 신랑은 안 봐요. 딱 봤을 때 그때 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지랄까지 했지 막 이런 흐뭇함이 막 입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이고요. 두 번째 관문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신부가 원하는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이 뭐가 문제냐면은 내 결혼식과 결혼을 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 결혼식도 가야 되죠. 갈 때마다 비교합니다. 갈 때마다. 쟤는 저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얘네 이렇게 하네. 내가 더 잘했네. 우리 신랑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지. 막 이런 느낌이 와줘야 그 결혼식장 가면서 계속 추억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남자는 추억 잘 안 해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추억을 잘 안 하는데 여자는 추억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요, 해야 돼요. 그걸 한번 하면은 효과가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식 갈 때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무슨 짓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결혼식장에서.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데 제 아내는 갈 때마다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자녀뻘 되는 아이들이 결혼하는데도 가가지고 자기 결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스튜디오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하고, 또 한 번이 뭐냐면 신혼여행입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도 정말 다시는 없는 9박 10일, 7박 8일이거든요. 인생에서 그렇게 긴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데 그 시간을 주는 게 신혼입니다. 신혼여행이라는 거는 저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그런 시간이죠. 둘이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정말 멍청하게 그냥 훌루루하게 보내면요,
그 신혼여행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기억이 남는 거죠. 예. 아, 노나무님 얘기는 이제 다른 얘기인 거고요. 예. ESN 닥터님 말씀대로, 예, 추억이 되죠. 예, 근데 그때로 돌아가면 이제 식사만 하는 거는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셔서 그런 거고.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혼여행 간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빚을 지더라도 조금 오버를 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신혼여행은. 내가 갈 수 있는 돈이 만약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면 저는 동남아보다는 조금 더 선진국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돈을 조금 더 투자하셔도. 그 다음에 비행기를 좀 더 멀리 탈 수 있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인생에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나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진짜 동남아는 돈 벌면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는 곳이고요. 돈과 시간이 있으면 더 갔다 올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곳을, 예,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알파파님. 아니에요. 저는 여자들에게 인기짱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인생을 살아보니, 예, 제가 이런 거를 정리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알파파님 말씀대로 저도 제가 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아내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혼자 좋아하고 있어요. 그때의 저를. 예.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자꾸 돈으로 살거든요. 야, 이거로 여기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걸 저거면 어떻게 되냐, 요 계산기를 두들기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야, 요 3번은 돈 쓸 거 쓰고 노력할 거 노력하고 할 거 하면은 이게 개꿀이야, 이거죠. 이걸로 인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너의 신혼 첫 뭐 3년에서 4년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중요한 순간의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들이 잘 생각하지 못한 게, 예, 그거죠. 여자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추억이 될 만한 그 순간에 뭘 못합니까? 자꾸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자분들 여기 많으시니까 집안에 돈이 모자르면은 같이 고민 안 하십니까? 다 하죠. 다 합니다. 다 하는 거고, 같이 가게가 어려워지면은 같이 노력합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남편이라면 같이 짐을 덜어주고 싶죠. 그 좋아하는 남편이 언제 형성이 다 되냐? 신혼 때 형성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3번을 놓치면은 그걸 만회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잘 지혜롭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해주실 것들은 그런 조언이 아닌가. 남자들한테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남자들 잘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예. 예, 임신기간 중요하죠. 근데 임신기간은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임신기간 때. 임신했다고 할 때요. 아내가 보통 같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알죠. 생리나 이런 것들이 자기만 알기 때문에 임신한 것 같아. 그러면 테스트기를 하고 그다음에 산부인과도 혼자 갔다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죠. 나 임신했어. 이때가 핵심입니다. 이때. 나 임신했어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 임신했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질환 연병을 다 동원해서 기쁘다는 걸 표현해 줘야 돼요. 내가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임신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임신 딱 그러면은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와 이거 막 오버하고 난리를 쳐야 돼요. 그 임신에 내가 정말 기뻐한다는 것을 같이 해줘야 그 임신 기간이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막 팔짝팔짝 뛰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독립만세가 중요한, 뭐,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막. 내 다리가 부러지고 도가니가 나가더라도요, 정말 펄쩍펄쩍 뛰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정말 좋은 시기예요. 너무 어여쁜 아기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거를 그 순간에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해 줘야 돼요. 야, 혹시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다라면은 그걸 해라. 왜냐면은 여자는 임신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포거든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한 번도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혼자서 가져가야 되는데 남편이 시큰둥하잖아요. 그러면 공포만 남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번째는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진짜 할 수 있는 오버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스튜디오에서 해야 돼요. 사실 스튜디오에서 내가 피곤하고 같이 사진 찍는 것도 힘들지만 이 여자랑 찍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미션 임파서블한 그 시간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가졌을 때 환호했던 남편을 생각하면서 또 추억을 하는 겁니다. 또 추억을 하는 겁니다. 예. 당황할 수 있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속도 위반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연애를 결혼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순간에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결혼 전제로 하지 않는 연애는 속도 위반을 했을 때 당황한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여자 심리를 제가 잘 아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살아보니까 제가 좀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근데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 뭐,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기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노나무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예, 꿀이고요. 꿀팁이고, 여자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전 그겁니다. 이제, 임신 기간이 가능할 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시는 게 여자들한테는 가장 좋습니다. 여자들이 35세가 넘으면 노산이라고 그러고 40세가 넘으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초산으로서. 예, 그거를 좀 자녀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아기를 갖는 게 굉장히 축복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남자들처럼 세월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부모가 해줘야 되고, 임신엔 때가 있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부모가 싸우면은 아이한테 그게 안 먹힙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대부분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일 수가 있거든요. 예.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일 수 있을 때는 자녀 앞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자녀가 싸움의 원인이 되면
자녀는 다시는 자녀 안 낳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젊었을 때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낳을 수 있을 때 낳는 것이 굉장히 결혼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연애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예,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남자의 시계와 여자의 시계는 좀 다르고요. 여자는 이 출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출산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계획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이뻐도 출산이 안 되는 여자에게는 매력을 잘 못 느낍니다. 예. 아니, 뭐, 그거는 뭐, 반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이기 때문에. 예. 아이, 뭐, 제가 연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